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경 테스트 경영학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회계 세 번째 시간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매경 테스트 전체로서는 네 번째 강의가 되겠죠? 회계 세 번째 강의로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재무제표의 가장 중요한 2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세부 항목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왜? 그 세부 우리가 흔히 그 세부 내용을요, 회계 전문 용어로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를 좀 자세하게 공부하는 건요, 그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우리가 묻는 부분들이고요. 우리는 여러분 회계만 공부하는 게 아니죠. 우리 매경 테스트에서는 경영학의 8대 과목 중에 그 중에 하나가 회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따지자면 비중이 8분의 1,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문제가 나오는 것 중에서 지금 회계의 이 세부 계정 과목에 대한 내용을 사실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하는 부분이라서 너무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걸 큰 틀에서 이해하고 있는 게 더욱더 중요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부 계정 과목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구나,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세부 내용들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냥 그 종류 정도만 기억하시지, 그걸 막 이게 무슨 내용일까 막 이걸 너무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재무제표 5대 재무제표 중에 가장 중요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부터 할 이야기들은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가벼운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의 변동을 알려주는 자본 변동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석,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요 세 가지도 세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우리는 현금 흐름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금 흐름표. 우리가 흔히 현금 흐름표, 영어로 cash flow statement라고 해서 우리가 표를 작성을 할 때 보통 CF라고 많이 적습니다. cash flow statement. 뭡니까 현금 흐름표? 말 그대로 이거예요. 말 그대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일단 뭔가 흐름이니까 일단은 요것도 일정 기간 동안을 나타내는 거겠구나. 그래서 아마 현금 흐름표도 저도 지금 여기 안 봤어요. 여러분 안 봤어요, 저. 현금 흐름표도 아마 현금 흐름표를 작성을 하면 일단 일정 기간이니까 아마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말 그대로 일정 기간이 나타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일단 흐름이니까 일정 기간을 나타낼 거고요. 그 다음 무슨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데, 포괄손익계산서는 그 일정 기간이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라며, 현금 흐름표는요, 말 그대로 그 기업이 현금이 나갔다 들어왔다 할 거예요. 이걸 현금의 유출입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러한 현금의 유출입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라 그래서 현금 흐름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요? 현금 흐름표는 뭐다? 현금 흐름표는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이거는 현금의 유출입을 현금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표라 그래서 우리는 현금 흐름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딱 보면 적혀 있죠? 일단 보세요. 일정 기간입니다. 그렇죠. 기간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알려주는 거다? 유용한 정보가 바로 그 기업의 현금의 유출입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회사라는 데를 한번 가보시면요. 회사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쌤은 이제 이게 회사를 다녀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군요. 아마 이제 쌤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아마 들을 일은 잘 없겠지만 혹시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와닿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자, 한번 볼까요? 요런 회사가 있어요, 회사. 회사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회사라는 곳이요. 자, 이 회사 안에는 사실 많은 사람도 있어요. 자,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도 있고,
또 회사라는 곳은 또 뭐도 있냐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기계장치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기계장치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회사에 또 뭐가 있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회사의 뭐 독특한 어떤 문화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회사라는 이런 조직이 이렇게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요. 즉, 다시 이야기해서 회사라는 이런 조직이 잘 이렇게 뭐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참 그만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이 회사가 잘 운영되려면요. 결국 이 회사 안에 money, 이 돈이요. 잘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됩니다. 이게 잘 순환이 돼야 돼요. 마치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잘 성장하고 사람이 이렇게 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잘 살아가려면요. 우리가 이게 뭡니까? 이게 심장이죠, 심장. 실제 심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맨날 하트표를 많이 그리는데 결국 심장은요. 이 우리 심장이 여기에서 이제 그 심방심실이라고 할 때 이 피를 뿜어내서 이 피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잘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 여러분들 이 심장에서 뭔가 펌프질을 빵 했을 때 그때 여기에서 펌프질을 빵 하면요. 이제 이게 혈액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발이다. 그럼 발의 각각 끝부분에 여기에다가 영양분을 주는 거죠. 영양분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더 줍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조직이 계속 살아갈 수 있게, 우리 피부 조직 같은 것들이 살아갈 수 있게 산소 같은 것도 공급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몸이라는 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게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큰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결국 잘 성장하고 이 사람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심장에서 펌프질을 뻥 했을 때 이 혈액이 잘 이렇게 순환이 돼야 돼요. 그쵸? 이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 기업이라는 실체가 있을 때 이 기업의 크기가 뭐냐? 마치 사람의 이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러면 이 사람이 잘 성장하는 것처럼 기업도 잘 성장하려면요. 그 기업이라는 실체 안에 혈액, 바로 여기서 말하는 혈액의 순환이 잘 돼야 돼요. 이 혈액에 해당되는 게 뭐냐?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이 돈이 잘 흘러야 돼요. 돈이 잘 나가고 또 잘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요. 그 기업들 여러분 이제 우리 경영을 공부하니까 우리 이제 요거는 하나 약속합시다. 그 경제신문 같은 걸 꼭 좀 읽어보세요. 경제신문. 그런 걸 읽다 보면 쌤이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기업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기사 같은 거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흑자도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뭐? 흑자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흑자도산. 흑자도산?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 흑자도산은요. 자, 흑자. 요게 여러분 흑자의 반대말이 뭐냐? 여러분 흑자의 반대말이 우리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흑자의 반대말이 뭐냐? 이렇게 적자죠. 적자. 적자는 뭡니까? 돈을 많이 못 번 거죠. 그럼 흑자라는 건 뭐냐? 이건 굉장히 머니를 많이 벌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도산이 뭡니까? 여러분 도산이란 건요. 이건 회사가 뭡니까? 망한 거예요. 회사가 망한 거예요. 회사가 망한 거예요. 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자, 보시면 여기 말대로 자, 흑자는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근데 회사가 망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회사가 망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죠.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흑자라는 건요. 이 회계상의 흑자를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요. 정말 현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의 흑자가 아니라 현금은 없는데 뭐냐? 많이 판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매출 팔았는데 현금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팔고 난 뒤에 그 회사한테 1년 뒤에 받겠다. 소위 말하는 어음 같은 거 있죠. 어음, 약속음. 우리가 이거 팔았으니까 매출 채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이거 팔고 난 뒤에 자, 우리가 1년 뒤에 여기서 돈 줄게 라고 하면서 매출 채권만 딱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매출 채권을 딱 들고 있다가 1년 뒤에 딱 가서 야, 내가 너한테 팔았잖아. 그러니까 요 매출 채권 보이지? 요만큼 돈 줘 라고 했는데 요 회사가 뭐라 그러냐? 죄송한데요. 저희 회사 문 닫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매출 채권 어디서 돈 받아요? 여기 회사에서 못 받으니까 그 옆 회사에서 해줘요? 아니에요.
그 매출 채권 이제 뭐가 돼요? 휴지 조각이 됩니다. 휴지 조각이요.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회사가 얼핏 봤을 때는요, 매출이 잘 되니까 굉장히 흑자가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건 뭐냐? 현금의 수반이 없는 그냥 매출이었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진짜로 나중에 그 돈이 들어오면야, 와, 이 흑자가 대박이었던 거죠. 근데 돈이 안 들어오고 그 만약에 사갔던 기업이 망했어요. 그럼 돈 회수할 수 있어,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냐? 쉽게 말해서 그 기업에다가 그냥 우리 물건 공짜로 준 거예요. 공짜로 준 거예요. 돈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무슨 흑자입니까? 이러면 돈이 회수가 안 되니까 그 기업이 결국 어떻게 되냐? 망할 수 있습니다. 도산할 수 있어요. 이게 흑자 도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흑자 도산이 안 되려면요, 말 그대로 우리 마치 몸에서 혈액이 흐르는 것처럼 회사에서는 이 돈이, 실제 돈이 잘 돌아야 돼요. 잘 나갔다가 잘 들어와야 돼요. 근데 기껏 물건은 잘 나가고 있는데 실제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럼 뭐냐? 이 회사는 사실 가망이 없는 겁니다. 예, 사망한 거죠, 사망. 예. 그래서 마치 기업에서는요, 이 돈이 뭐냐? 우리 사람 몸의 혈액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현금 수반이 없는 매출은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예,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예전에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통 기업들은 보통 매출을 바로 현금을 이렇게 받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대부분 우리 물건을 먼저 주면 거기서 일단 팔고 난 뒤에 돈이 생기면 그때 이제 요 물건 대금을 그 다음 줍니다. 흔히 팔고 그다음 매출 채권을 나중에 받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해서 받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악의를 갖고 그런 물건을 사간 기업들이 막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막 망했다 그래고 막 파산해버리고 막 이래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거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하셨냐면, 나 이제 무조건 적게 벌어도 좋으니까 무조건 현금 장사만 할 거야. 그래서 뭐냐? 이거 내가 물건 팔면 그 즉석에서 돈을 못 주면 그럼 나 장사 안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 예전보다 소위 말하는 매출은 예전보다 훨씬 작게 보이지만 실제 내가 팔자마자 바로 돈이 들어오니까 내가 되게 이게 안전해서 예전보다 돈을 훨씬 더 잘 벌고 훨씬 더 회사가 잘 돌아간대요. 이게 뭐냐? 현금 수반이 없는 매출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컴 스테이트먼트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요, 정말 현금이 나갔다 들어왔다를 자세하게 보여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정말 우리 기업의 혈액 같은, 우리 몸속의 혈액 같은 이 현금, 정말 이 현금만 딱 떼가지고 이게 정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건지를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매출을 해서 흑자라고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이야기를 하나 그게 정말 현금 수반이 있는 흑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게 뭐냐?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현금 흐름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아주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이게 현금 흐름표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당연히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를 해서 CF를 적고요. 누구 회사의 현금 흐름표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왼쪽에 땡땡 기업 적고, 말씀드린 대로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 당연히 기간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야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에는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CFO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CFO가 약자로 일단 캐시플로우인데, 자, 현금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CF가 여기 있죠. 현금의 흐름인데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요, CF인데 어디에서 오냐? From, 어디서 온다? 영업활동이에요. 영업활동. 우리 영업이란 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operat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약자를 딴 거예요. 뭐? cash flow, 현금의 흐름인데 어디서 온다? From, 어디서 온다? 그렇죠. operating, 뭐? 영업에서 온다. 그래서 이게 CFO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거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뭐냐? CFI입니다. 이게 cash flow인데 from 어디서 온다? 투자, investment, 거기서 오는 거고요. 재무활동은요, cash flow, 현금 흐름인데 from 어디서 온다? financing, 즉 재무, 돈을 빌려오는 거 financing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CFO, CFI, CFF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현금 흐름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요.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다가 CFO에다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플러스면 플러스, 이게 값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CFF,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줍니다. 이것도 뭐 만약에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죠. 그렇게 되면 이 기업의 요 기간 동안에 뭐가 나오냐? 현금의 증감이 나와요. 뭐냐? 현금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예를 들어 100이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이었고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0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합치면 30이 플러스가 나오죠. 그러면 현금이 30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느 기간 동안? 1년 동안. 요 기간 동안. 됐습니까? 반대로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예를 들어 100이었어요. 근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00이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요. 예를 들어 플러스 20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120에 마이너스 200이니까 마이너스 80이 나오겠네요. 아하, 결국 이 땡땡 기업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현금이 얼마가 됐냐? 80만큼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정확하게 현금이 들어오고 나오고만 알려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현금의 증감이 돼요. 그럼 이때 마지막에 뭘 해주냐? 1월 1일 날, 기초라는 게 여러분 연초를 말해요. 1월 1일 날에 갖고 있는 현금이 있을 겁니다. 그 현금을 여기 증감에다가 딱 더해주면 바로 12월 31일 날 이 회사가 현재 얼마만큼의 현금이 있는지가 딱 나올 겁니다. 이게 뭐다?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의 딱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별거 없어요. 현금 흐름표는요. 첫 번째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현금 흐름표는요. 첫 번째 뭐다? 그 기업의 가장 혈액처럼 중요한 게 뭐다? 현금. 그래서 그 현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들, 그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현금 흐름표구나. 첫 번째 그 포인트. 두 번째, 현금 흐름표는 어떤 내용이 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CFO랑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랑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알려주는구나. 우리가 현금이 나가고 들어오는 걸 이렇게 영업과 투자와 재무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구나. 요 포인트 두 가지.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현금 흐름표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기말의 현금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려주는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할 건 뭐냐? 그냥 별거 없어요. 뭐냐?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과 재무활동 현금 흐름의 각각의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보면 되는 건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영업활동, 말 그대로 이 회사 영업활동과 관련된 현금이에요. 투자활동,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기계 같은 거 사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대표적으로 투자활동이라고 하는데 투자활동의 대표적인 게 뭐냐? 기계 사고 파는 거예요. 그게 투자활동.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뭡니까? 돈 빌려오는 거. 남한테 빌려오고 뭐 누구한테 빌려오는 거. 그거. 별거 없죠? 그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 이름에서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있어서 굉장히 간단한데 주의해야 될 게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왠지 이거는 투자 활동일 것 같은데 그거는 근데 이게 이쪽으로 분류되는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한번 지우고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뭐 되게 제가 많이 적어 놓긴 했습니다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용어에 다 모든 것들이 잘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그것만 생각하시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냥 딱 하나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게 다른 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여기일 것 같은데 여기다, 여기일 것 같은데 여기다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뭡니까? 그렇죠. 고객에게 우리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뭐다? 현금이 들어왔다 나왔다는 거. 그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됐습니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기계장치를 샀다 팔았다 하는 거. 그게 뭐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거의 기계예요. 거의 기계장치가 여기 투자의 활동이에요. 특히나 기계장치를 사고 파는 거 말고도 여기 해당되는 게 있긴 하나 우리 매경 테스트에서 투자활동 이야기를 하면 거의 기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계만 생각해 주세요. 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재무활동. 이게 뭡니까? 기업이 뭐다? 자금을 조달해오고 나중에 상환하는 요 과정된 게 전부 다 뭐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 적혀있죠. 제일 중요한 게 있네요. 활동 구분에 주의해야 될 항목 이자랑 배당금이 됩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이자랑 배당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얼핏 봤을 때 이자랑 배당금은요,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이자랑 배당금이? 여기가 뭐에 해당될까요? CFO에 해당될까요? CFI에 해당될까요? CFF에 해당할까요? 영업, 그 다음에 투자, 재무활동 현금흐름. 요 셋 중에 뭘 것 같아요? 느낌상 약간 뭐냐면 이자랑 배당금은요, 약간 느낌상 뭔가 돈을 조달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혹은 이제 그거에 대한 나중에 배당 주는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쵸? 요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CFF로 많이 생각해요. 아니요. 이게 뭐다? 이게 CFO, 뭐? 우리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정리해 놓은 거. 요거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나머지는 뭐 제가 굳이 언급할 게 별로 없어요. 뭐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뭐 제품을 예를 들어서 제품을 판매해요. 그럼 우리가 제품을 팔았는 거에 대한 대가로 돈이 받으니까 뭐냐? 영업활동으로 대한 현금 유입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봐요.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했을 때 그때 만약에 돈이 딱 들어오면 뭐가 된다? 현금 유입이 됩니다. 맞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이 필요해서 그걸 샀어요. 그걸 만약에 샀어요. 그럼 물건을 사는 조건으로 우리가 반대로 뭘 줍니까? 돈. 이거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 될 겁니다. 이건 너무 간단해. 이런 건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 있네. 이자 수익과 배당금 수입. 여기도 이자 지급. 여기 있죠? 여기 뭡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자랑 배당은 뭐다? 여기 CFF, 재무활동으로 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에 해당돼요? 그렇지, CFO에 해당됩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거. 여러분들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뭐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혹은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현금 흐름으로 뭐다? 여기가 아니라 CFO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하나 체크하시다. 아시겠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중에 예를 들어 우리가 기계장치를 사요. 기계장치를 사면 기계를 들이는 대신에 돈을 밖으로 주니까 그렇지. 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에 해당됩니다. 보세요. 유형자산 기계를 샀을 때. 그쵸? 반대로 우리가 기계를 이번에 팔아요. 외부로. 기계를 파는 거에 대한 대가로 이제 팔고 돈을 받으니까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됩니다. 뭐 기계 처분. 맞죠? 이렇게 딱 기억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우리 회사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거나 돈을 빌려옵니다. 그쵸? 그러면 요거는 뭐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됩니다. 은행으로부터 차입. 맞죠? 반대로 우리가 이제 빌린 돈을 나중에 갚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그 돈에 대해서 돈을 갚아서 나가니까 뭡니까?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 됩니다. 차입금 상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현금 흐름표는요. 사실 여기 제 용어에서 이미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딱 하나만 여러분들 좀 헷갈리니까 기억하자고요. 뭐 이자와 배당금은 뭐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금 흐름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하기 전에 이제 네 번째 한번 봅시다. 자본 변동표예요. 자본 변동표. 말 그대로 뭡니까? 우리가 자 봅시다. 자, 요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재무상태표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알겠죠? 많이 그렸으니까. 요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이 재무상태표에서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여기가 바로 자본이죠. 근데 이 자본은 말 그대로 주주 거예요. 주주 거. 그러니까 주주가 자신들의 이익이 어느 정도 변동되고 있는지를 좀 더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자본의 실제 이런 변동을 알려주는 표가 뭐가 되냐? 그게 바로 자본 변동표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본 변동표는요. 말 그대로 우리 재무상태표의 자본 파트를 자본이 얼마만큼 변동하는지 알려주는 표라서 자본 변동표라고 하고요. 영어로 Statement of Changes in Shareholders' Equity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줄여서 SE라고 많이 합니다. SE 됐습니까? 역시 자본 변동표도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의 자본의 변동을 알려주는 거니까 말씀드린 대로 자 보시면 일정 기간이라서 여기 지금 기간이 딱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뭘 알려주는 거냐? 그래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주의 자본 변동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본 변동. 어디? 여기. 여기 사이드에 자본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 변동표입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자본 변동표는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리냐? 자, 여러분 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는 대로만 요 정도구나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역시 좀 시험에 많이 안 나와요. 자본 변동표는. 거의 잘 나오는 게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 요 두 개가 제일 잘 나오고요. 이건 거의 잘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우리 시험에 그 가이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설명은 해야 돼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자본 변동표니까 뭡니까? SE라고 가운데 적고요. 어느 회사의 자본 변동표인지 땡땡 기업을 적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일정 기간 동안의 자본의 변동을 알려주니까 기간이 여기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본에 있는 내용 있죠. 요 자본에 있는 내용이 이제 여기 적혀져야 되는데,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재무상태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본금이랑 자본잉여금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납입자본이라고 했어요. 납입자본금. 이게 첫 번째로 오는 거죠. 납입자본은 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그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그게 납입자본.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에 마지막에 나왔던 당기순이익이 들어가는 자본의 계정. 그게 뭡니까? 이익잉여금. 됐죠? 그다음 당기순이익 그 밑에 뭡니까?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흘러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자, 기타 포괄손익이 들어가는 곳인데 그 기타 포괄손익이 계속 거기에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적이 되어 있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자본 조정. 요게 뭐 자사주 매입 뭐 그런 거 이야기했던 거. 요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한번 살짝 적어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납입자본이 회사에 최초로 주주가 납입했던 금액이 얼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얼마 있었고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 있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임의의 금액을 제가 적어볼게요. 그래서 자본조정도 얼마 이렇게 있었다고 해봅시다. 이랬을 때 이걸 쫙 더하니까 합계가 예를 들어 얼마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납입자본을요. 자, 그냥 몇 가지 요소만 좀 기억을 할 텐데 납입자본을 증가시켜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납입자본을 증가시켜주는 요소가 증자예요. 증자. 뭐냐? 회사가 주식을 좀 더 발행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증자예요. 그러면 주식을 추가로 발행을 하니까 누군가 사겠죠? 그럼 그 돈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 회사예요. 회사로 들어오죠. 회사에 납입자본으로 들어옵니다. 됐습니까? 반대로 납입자본을 감소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감자예요. 증자가 있으면 이제 감소시키는 거죠. 감자. 이거는 뭐냐? 주식을 줄이는 거죠. 주식을 줄이니까 그만큼 이제 납입자본을 낮추게 됩니다. 자, 증가시키는 건 뭐다? 증자. 감소시키는 거는 감자. 오케이. 요 두 가지입니다. 포테이토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자칩이 아니에요. 예, 뭐예요? 자본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감자지 포테이토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이익잉여금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렇죠. 당기순이익이었습니다. 당기순이익.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증가시켜주는 게 뭐냐? 그게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이익잉여금을 증가시켜주는 게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그게 당기순이익이 되고요. 그 다음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배당이에요. 배당.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그걸 감소시켜주는 게 뭐다? 배당입니다. 배당. 배당을 하게 되면요. 배당은 당기순이익에서 일부를 빼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거겠네요. 당기순이익이 그대로 가면 요만큼 댕겨야 될까? 그 중간에 그 이익잉여금의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쫙 빼서 배당을 내면 당연히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요. 늘리거나 줄이는 게 전부 다 뭐냐? 기타 포괄손익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크게 이렇게 보통 적어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요. 이걸 증가시키는지 감소시키든지 여기에 들어오는 게 뭐냐?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해요. 기타 포괄손익. 요 기타 포괄손익이 플러스다.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증가시켜주고 기타 포괄손익이 마이너스다. 요거를 감소시키는 거겠죠. 합쳐서 그냥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자본 조정이 있는데 이게 제일 어려워서 그냥 이건 여러분 그냥 기억 하나 할게요. 자, 자본 조정의 증가는 보통 마이너스를 해서 여기에 가로를 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자사주 매입 이렇게 하나 적고요. 감소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요. 이거를 자사주 소각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하나 기억할게요. 뭐 너무 중요한 건 아니라서 자사주 소각.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납입 자본을 증가시키고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고 기타 포괄손익을 증가시키고 자본 조정을 증가시키는 요 내용들을 합치면 합계가 얼마 나올 거고 그 다음 감소시키는 것들도 쭉 더하면 얼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기초, 연초의 값에서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거에 의해서 기말에 얼마 나올 거고 이익잉여금도 연초에서 증가시키고 감소하는 것들을 다 해서 최종적으로 기말에 얼마 나올 거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도 연초에 기초에 1월 1일부터 중간에 증가 감소하는 것들을 합쳐서 얼마 나올 거고 기말에 12월 31일 날 자본 조정도 이렇게 해서 얼마 나와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보시면 말 그대로 자본의 변동을 알려주네요. 자본이라는 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쫙 나열을 해서 여기에서 각각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요인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요. 여러분 자본 변동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매경 테스트 수준에서는요. 자본 변동표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 자본의 변동을 알려주고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자본 변동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5대 재무제표의 총 4가지를 봤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예, 주석입니다. 주석. 풋노트. 노트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잠깐만 지우고 또 진행을 해보죠. 자, 여기서 강의를 하고 나면 쌤이 2두랑 3두가 아주 크게 증가할 것 같아요. 잘 안 지워져서 엄청난 힘이 필요하네요. 자, 봅시다. 마지막, 요거는 이제 그 세부 내용 지금 4가지 적어 놓은 거고, 자, 마지막 봅시다. 주석. 주석이 뭡니까? 추가 정보를 알려주는 재무제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석은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어떤 책을 보다 보면요. 자, 책에 예를 들어서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히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그 작가가요. 여기서 내가 요 단어나 요 내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서 쓰기가 좀 그러니까 1번 이렇게 딱 적어 놓고 요거에 대해서 요 아래쪽에 딱 내려가면요. 요 1번이 뭔지에 대해서 쫙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요 아래쪽에 여기 요 부분. 요게 뭐냐? 요게 주석입니다. 이게 주석이에요. 이걸 우리가 영어로 footnote 혹은 note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주석입니다. 주석. 주석은 왜 생긴 거냐면요. 바로 여러분 이래요. 회계 그 장부 같은 걸 적다 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내부자가 적는 거다 보니 그리고 이제 회계 장부는 사실 이제 주로 숫자나 이런 그 소위 산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수학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내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회계 장부에다가 거기다가 깨알같이 이게 내가 이래서 적은 거야 라고 적으면 그 회계 장부가 너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거기 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딱 체크를 해서 야, 내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라고 추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요 장부를 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요걸 왜 이런 의도로 썼는지를 좀 더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왜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여러분 이건 회계 정의에서 다 나왔죠. 회계 정의가 뭡니까?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에 뭘 제공해야 돼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를 그렇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쓰는 게 뭐다? 이게 주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5대 재무제표를 전체를 한번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웠죠. 회계라는 거 자체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은 했으나 사실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세부 내용들이 용어가 좀 어렵고 또 한자어다 보니까 좀 생소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게 느끼긴 했습니다만 그냥 여러분들
크게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거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사실 우리 매경 테스트 시험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쌤이 하자는 대로만 쭉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쌤이 회계라는 수업을 지금 첫 번째 시간부터 쭉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쌤이 했냐? 이렇게 했어요. 첫날의 회계 첫 번째 강의로는 회계 정의를 설명을 했고요. 그 회계 정의를 통해서 의사 결정자들이 누가 있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외부 투자자들인데 이들에게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재무제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재무제표가 5대 재무제표가 있는데 그 5대 재무제표를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예요. 첫 번째 그렇지, 재무상태표. 두 번째, 포괄손익계산서. 세 번째, 현금 흐름표. 네 번째, 자본 변동표. 마지막으로 주석. 요 5가지를 오늘까지 해서 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뭘 할 거냐? 여러분들 요 5가지 재무제표를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럼 이 재무제표가 서로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 따로, 여기 하나 따로 이런 게 아닙니다. 요 재무제표는요, 기업의 1년의 경영활동을 하면서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가 연결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현금 흐름표와 자본 변동표도 함께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지금 이야기했던 요 4대 재무제표에 플러스 5대 재무제표 주석까지 요 5가지가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이것까지만 딱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 회계에서 해야 될 이야기는 다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굉장히 격가지라서 그건 아주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5대 재무제표가 각각 어떤 건지를 오늘까지 공부를 했다면 이 5대 재무제표를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쫙 나오는지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쌤 생각은요, 우리 매경 테스트를 시험 보는데도 너무 당연하지만 웬만한 회계학과 학생들도 이 재무제표, 5대 재무제표 연결법을 잘 몰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딱 공부를 해놓으시면 머릿속에 이제 이 재무제표가 어떤 식으로 막 돌아가는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막 작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기업이 매출이 여기서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재무제표 연결되어서 이쪽에서 자본이 어떻게 되고 이게 자본이 변동이 되면 자본 변동표에서 어떻게 되고 이 상황에서 현금이 어떻게 이동하니까 현금 흐름표 이렇게 바뀌겠네? 쫙 연결이 돼요. 하나의 사건만 탁 일어나도 그걸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니까 쫙 그거를 도미노처럼 연쇄 현상으로 쫙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진정한 공부죠.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까지 해서 5대 재무제표에 대해서 개별적인 내용을 전부 다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5대 재무제표의 유기적 구성과 나머지 우리 회계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볍게 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